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이번에 전체 코인들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알트코인 또는 거기에서는 이제 뭐 메이저 코인하고 중소형 코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모든 코인들에 대한 똑같은 특징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 특징 하나 보고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가 어디로 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 형태를 보게 되면 10월 10일 날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시점 이후로 반등이 나왔는데 물론 복구가 된 건 없습니다. 복구된 건 없는데 그건 진짜 하락으로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떨어졌던 이 하락을 가짜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점 구간을 깨고 내려가지 않았다는 것. 즉 일봉상에서 놓고 봤을 때는 단기 추세로 놓고 보면 기준가가 존재해요. 가장 가깝게 있는 비트코인의 위치가 붕괴가 일단 되어야 뭔가 진짜 좀 상황이 위태롭다.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어요. 전체 시장을 놓고 보지 않더라도 최근에 움직였었던 최근 동향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를 부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일단 가짜라는 이유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너무 유수에 매혹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다 깨져서 내려가고 있는 시장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모든 게.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따져서 놓고 보니까 전체 거래소에 대한 기준가가 이탈이 되고 있지 않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저번 주에도 라이브 방송 때 잠깐 봤지만 장중에 다 깼습니다. 그러니까 비트도 장중 기준가 이탈 이게 기준선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더도 마찬가지, 알트 마찬가지, 뭐 중형, 소형, 대형 상관없이 다 장중에 부셔놨어요. 근데 결국 종가가 어떻게 됐죠? 이게 밑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게 됐다는 거는 기준가를 부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준가 부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알트코인들은 더 많이 빠졌잖아요. 가벼운데 특히 최근에 메이저 코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XRP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지 쭉 올라갔지 여기서 이렇게 부수거나 턱걸이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은 오히려 반등이 지금 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수 자체도 너무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번 하락을 겪고 나서 하락 이후에 코인들이 왜 반등이 나오냐? 이거는 단기 저점을 일단 기준가라고 했던 선을 부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하락이 나오고 나서 반등 구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반등 구조라는 게 기준선을 기준선을 만약 부셨으면 반등 구조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이렇게 봐야죠. 여기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앞전에 9월 말일 그다음에 이번에 여기 위치를 보게 되면은 비율 자체가 단기로 정말 짧게 봤을 때 이쪽의 상승 비율보다 이쪽의 상승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요. 만약에 아까 전에 단기 추세라도 그렸었던 선이라도 무너뜨렸다면 이 구조가 형성이 될 수 없습니다. 거의 90% 이상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얘기했었던 비트코인 주봉상에서 놓고 봤을 때 여기서 보니까 상승 비율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상승 비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하락을 맞이하고 나니까 뭐가 감소된다? 이제 여기가 이제 10이었고 6, 7에 대한 부분이 상승 비율이 현저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6, 7로 떨어졌으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데미지로 나타난 거고 다시 어떻게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코인들이 여기에서 단기 포인트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뭐 빠질 거 다 빠졌으니까 앞으로 올라간다. 이것보다는 저점을 2주에서 많이 빠지면 4주 빠질 거 하루 만에 강타 시켜놓고 밀리고 나니까 전체 비율이 줄어든 상황에서 다시 늘어나는 쪽으로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시 반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해보게 되면 저번 주에 검토했었던 전체 비율하고 이번 주의 비율하고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거는 왜 대략 예측해서 보고 있냐면 현재 비트하고 이더 메이저 코인들을 중심으로 놓고 보게 되면 반등 위치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가를 다 깬 것 같은데 깬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미스테리한 사건이에요. 자, 코인들도 보면 그럼 소형 코인들은 많이 빠지지 않았냐? 자, 지수하고 놓고 보면 얘는 지금 정상 범위에 있어요. 얘도 장중에 기준가를 깼다가
종가로 꼬리 달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지수는 이제 이런데 그럼 코인들은 어떻게? 코인들 기준가는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 코인들이 있고요. 여기 기준선이라고 가정한다면 조금 깨서 내려온 코인들이 있고요. 복불복입니다. 근데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이쪽이 더 중요해요. 이 지수를 얘기하는 거는 이번에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알트코인 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알트 지수가 종가 형태로 오늘 월요일이니까 종가로 무너졌거나 아예 깨졌거나 또는 비트부터 소형 코인까지 그 사이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 한두 개라도 어떤 라인이 이탈이 됐으면 이 기준이 성립이 될 수 없는데 모든 코인들이 이게 지금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소형 코인들은 조금 더 가볍다 보니까 많이 출렁해서 아직 뭐 복구나 이런 게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비트나 이더도 마찬가지인데 대신에 어떻게 기준값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주고 있다. 이게 이번에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락이 거짓인 이유에 대해서 사실 시장이 밀렸을 때 가장 먼저 가서 본 게 비트코인 일봉이었거든요. 1시간 봉. 여기 1시간 봉이었는데 분봉으로 깨지고 나서 대량 거래 발생한 이후에 바로 일봉 검토를 했던 겁니다. 그 검토를 했을 때 위치가 아까 전에 단기 지지선, 즉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해외 거래소 기준으로 단기선이라도 종가로 깨졌냐. 이제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깨졌다 그러면은 가격대는 이제 뭐 10만 달러 또는 그 이하까지도 계산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여기를 장중에는 부셔놨어요. 엄청 무섭게. 저점이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 갭을 어떻게 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도 밀리긴 했지만 다시 반등 나왔고 오늘도 반등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일시적으로 나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잠깐 쉴게에 대한 반등으로 보셔야 돼요. 이 정도에 대한 반등입니다. 그러면은 다 나와야 돼요. 이번에 하락 나왔고 그럼 코인들이 바닥이 많이 떨어져서 일시적으로 상승 비율이 높아졌다면 반등이 나올 거고 이 반등까지 나온 다음에 전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뭘 크게 준비할 수 있는 구간이 없어요. 사실 명확하게 따지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보다는 알트코인들, 대표적으로 XRP를 놓고 보게 된다면 월봉으로 봤을 때 진입할 수 있는 포인트는 이미 다 놓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점 구간이 여긴데 여기에 걸어 놓으신 분들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장중에 붕괴가 됐잖아요. 얘조차도. 얘가 깨고 내려갔으면 중소형 코인들은 더 했죠. 더 심했을 텐데 그거조차도 어떻게 찍고 반등이 나왔더라.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다시 이쪽 공간을 열어놔야 돼요. 여기에 찍고 올라갔다 그래서 좋아진 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상승 비율이 높아졌다는 거는 단기 포인트, 단기 포인트에서 코인들이 다 반등이 잡힌 거지. 이 지금부터 해서 이제 뭐 계속 바닥을 찍었으니까 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이를 다시 한번 경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고점 돌파를 다시 시도할 건지를 테스트할 겁니다. 그래서 고점에 대한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아직 밀릴 수 있는 공간을 두 번째 열어놓고 이번에 다시 내려오게 된다면 왜 이미 사인을 줬거든요. 중소형 코인들도 그렇고 메이저나 비트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나 낙폭에 대한 부분을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지킴이라는 어느 정도의 약속을 해준 자리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 정도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 한번 출렁거리거나 이 정도 온다 그러면 그냥 다시 받아야 돼요. 그냥 사야 됩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나왔다가 이번에 무너진 케이스인데 일봉상 보게 되면 사실 너무 아까워요. 왜냐면은 이런 공포 분위기 때 오히려 살 수가 없는데 지금 위치를 보게 되면 제가 저번 주에 언급드린 것 중에서 여기가 키포인트라 그랬잖아요. 이게 다시 이제 올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한 방에 여기 올 걸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들쑥날쑥하면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반등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몇 주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게 하루 만에 찍고 가버리니까 살짝 멘붕이 옵니다. 뭐에 대한 멘붕이냐면 저기에서 살 수 있는 마지막 자리인데 놓쳤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점하고 아까 XRP 저점 지점하고 비트코인 저점 지점하고 동일하게 그 기준가를 깨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신기한 구조죠. 근데 거기에다가 코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지수, 시장, 알트
이쪽에 대한 모든 포인트도 어떻게 붕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어떻게 그 가짜는 차트상으로 보니까 가짜는 맞는데 뉴스나 기사들은 너무 무섭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가 안 좋아진 거 뭐 지금 당장 안 좋아졌나요? 한 10년 전부터 계속 이러한 경제 속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 맨날 뭐가 안 좋다 하면서 안 좋다는 내용 나오면서 경제 힘들다고 하면서 개발은 계속 하잖아요. 성장은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기사가 뜬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시점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망가졌다고 볼 수가 없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어, 투자 방향이 앞으로 더 진해질 것 같아요. 이미 떨어졌을 때 손절을 했거나 정리하신 분들은 밤잠을 이루기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낙폭 속에서 진짜 기준점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더 깨고 내려갈 수 있었는데, 더 부술 수 있었는데 이 구간 자체를 어떻게 크게 이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 대형 코인들도 소형 코인들도 거래가 동일하게 나왔어요. 하지만 지 자리만큼은 지켜주고 나서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많이 빠졌으니까 무섭다가 아니고 많이 빠졌는데 어디까지 내려왔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더리움이 단기 포인트로 보게 되면 고점 돌파를 실패했는데 이 구간에 와서 밀렸고 결국 바닥에는 다시 이렇게 와서 반등이 나온 거구나. 즉 샌드위치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근데 좋죠. 왜냐면 바닥은 방어해줬고 고점은 못 들어오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다시 한번 재반등이 나온다면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이번에 생길 수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공지사항을 제가 올려드릴 텐데 오늘부터 해서 우리 라이브 방송 시간을 좀 변경을 했어요. 월수목해서 저녁 7시부터 해서 밤 9시까지 2시간으로 이렇게 변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정도 지금 시장 상황이 쉽지 않고 또 어렵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좀 대화를 하면서 맞춰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적용할 거기 때문에 저녁 7시에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